오늘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뒷짐 걷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뒷짐 걷기 하면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척추 살리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좀 안타까웠던 순간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산을 타시던 60대 후반 할아버지 한 분이 무릎을 굽히고 걷는 자세가 영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오던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할아버님은 "선생님, 이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이 들어요. 허리는 굽고 어깨는 자꾸 말리고 목은 이제 거북목이 되어버렸지 뭡니까?" 라고 하셨어요. 지난번 진료 후에 촬영한 엑스레이를 컴퓨터에서 확인해 보니 척추의 정상적인 S자 곡선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우리가 척추는 일반적으로 이 등 쪽으로 해서 후굴이 되고 허리 쪽으로 정굴이 되는 그런 S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분은 그 형태가 거의 이렇게 일자로 세워져 있었어요. 평소 일상 습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니 예상했던 대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력도 없고 시력도 좋지 않으니까 이제 화면을 보기 위해서 자꾸 몸을 굽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아마 어떤 자세인지 상상이 가시죠? 가끔 공원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보시면서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허리는 힘이 약해지고 몸을 지탱하고 있는 척추뿐만이 아니라 어깨도 앞으로 굽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자세, 특히 걷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오랫동안 쌓인 어떤 척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척추 사이로는 우리가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허리뿐만이 아니라 하체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우선 좋아요, 구독,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친구분들과도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건강한 노년을 함께 보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뒷짐 걷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공원을 걸을 때 뒷짐을 지고 걷는 어르신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지나가면서 옆에서 볼 때는 혹여나 거만해 보인다, 좀 권위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환자를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뒷짐 걷기야말로 현대인의 망가진 척추를 살리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건강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70대 초반의 김 할머니는 오랜 10년 넘게 심한 요통, 허리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간혹 진통소염제 계통의 약을 복용하시면서 좀 나아지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할머니의 자세는 허리는 심하게 굽고 어깨는 앞쪽으로 말린 채 요추의 정상 곡선, 아까 말씀드린 S자 형태가 사라진 거죠. 저는 복잡한 치료, 어떤 약 복용하는 것 대신에 한 가지 권해드렸어요. 할머님, 하루 30분씩 뒷짐을 지고 걸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의아해 하시죠. 약은 안 주고 웬 뒷짐 걷기를 하냐고 말씀이죠. 물론 통증이 있으면 드시라고 약 처방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통증이 심하면 약을 드시지만 시간 내서 하루에 30분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뒷짐 짚고 걷는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3달 후에 이제 외래 방문 일정을 예약해 드렸는데 그때 할머님을 뵙게 되었는데 얼굴이 좋아 보이시고 환한 미소까지 보이셨어요. 할머니 말씀이 선생님 덕분에 20년 만에 허리가 통증 없이 지낸다고 하셨어요. 이게 다 뒷짐 덕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짐 걷기의 그 효과를 보신 분이 이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왜 뒷짐 걷기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척추의 S자 곡선을 살리게 됩니다. 이는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척추는 옆에서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S자 모양이에요. 이 곡선이 걷거나 뛸 때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 때문에 목과 허리에 정상적인 곡선, 예를 들어 전만 곡선이에요. S자로 된 그것이 사라지면서 허리가 굽고 어깨가 말리고 문제는 그런 자세가 척추에 압력이 가해진다는 말입니다. 고개를 15도 숙여도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은 150% 늘어나고 60도 숙이면 무려 400%까지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거나 또는 책을 볼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거나 하면은 이게 척추에 힘이 가해지면서 거북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젊은 분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도 이런 일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이게 자세가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세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뒷짐을 짚고 걷는 순간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깨가 뒤로 열리면서 가슴이 펴지고 굽혔던 허리가 곧게 섭니다. 우리가 시선은 앞쪽 멀리 향하게 되죠. 이 자세가 우리 척추의 S자 곡선을 되살리는 자세입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연구에 의하면 뒷짐 걷기는 척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일반 걸음보다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그러니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뒷짐을 쥐고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의 근육을 깨우고 근감소증을 예방함으로써 상체를 강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30대를 우리가 넘어서면서 우리 신체의 근육은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80세가 되면 한 40% 이상 사라지는데 이를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근감소증은 낙상이나 당뇨, 면역력 저하의 주범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근력이 감소되고 기력이 없어지면 낙상 위험이 높고 기타 질병 발병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걷기는 주로 하체 근육만 씁니다. 하지만 이 뒷짐 걷기는 다릅니다. 뒷짐을 지는 순간 등과 어깨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면서 활성화됩니다. 가슴을 펴면서 흉곽 주변의 근육이, 그쵸? 가슴 주변의 근육이 허리를 곧게 세우면서 복부와 허리 주변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뒷짐 걷기는 하체뿐 아니라 상체 근육까지 골고루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 뒷짐 걷기 운동은 또한 호르몬 조절로 복부 비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대 후반 이 씨 할아버지는 165cm에 80kg 정도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무릎 때문에 무릎 통증이 좀 있어서 빨리 걷기는 어려웠죠. 제가 뒷짐 걷기를 권했어요. 단계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이제 외래를 방문하면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1년 후가 지나니까 7kg 정도 체중 감량이 있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뒷짐을 쥐고 가슴을 펴면 뇌에서 자세가 바르게 되었으니 몸이 안정적이다라는 신호가 뇌로 갑니다. 뇌는 이때 배에 저장해 있던 비상용 지방을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반대로 구부정한 자세는 몸이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인식되어서 뇌가 지방을 더 쌓으려 합니다. 뒷짐 걷기는 이 생존 본능을 역이용해서 복부 비만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이제 뒷짐 걷기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뒷짐 걷기를 할 때 바른 자세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뇌에서 이게 안정적인 자세냐 아니면 불안전된 구부정한 자세는 불안정한 자세라고 이렇게 뇌에 신호가 가는 것을 정확히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바른 자세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도해온 가장 효과적인 뒷짐 걷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후 영상이 다 끝난 이후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자세는 힘을 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에 긴장을 주지 않도록 힘을 빼시고요. 손의 위치는 중요해요. 양손을 뒤로 허리 부분에 가볍게 깍지를 끼거나 한 손으로 다른 손목을 잡으세요. 지금 허리 뒤로 두 손을 허리 부분에다 대고요. 이때 팔에 힘을 주지 마세요. 아까 힘을 빼라고 했죠? 힘을 주면 어깨에 긴장이 되니까 그저 편안하게 뒤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두 팔을. 그러면 가슴이 자연스럽게 펴지고 어깨가 열립니다. 지금 아마 저희 영상을 들으시면서 자세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죠? 두 팔을 뒤로 힘을 뺀 상태에서 돌리고 자연스럽게 손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럼 시선은 어떻게 하냐?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높이가 아니라 고개를 살짝 10 내지 20m 앞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산이나 앞에 하늘이 보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야 목뼈에 정상적인 곡선이 유지되며 목 디스크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목은 이것도 약간의 X자 곡선을 띠고 있잖아요. 목이 아까 얘기한 거북목이라는 게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스마트폰을 보면서 목을 앞으로 쭉 빼면 그게 일자가 돼요. 일자가 아니라 S자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속도는 천천히 여유롭게 걸으셔야 합니다. 빨리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걸을수록 자세 교정 효과는 더 큽니다. 이번에 이 뒷짐 걷기는 자세 교정 운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속도는 낼 필요가 없어요. 발의 폭도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보폭으로 다리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걸어야 몸의 중심, 이 복부 근육 주변으로 코어 근육이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은 어떻게 하냐? 깊고 길게 하셔야 됩니다. 가슴이 활짝 펴져 있으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깊은 호흡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폐의 운동, 폐 활량과 신진대사가 좋아지면서 폐 운동도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매일 30분을 정해 놓으세요. 처음에는 10분, 15분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리시면 됩니다. 최적의 효과는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입니다. 한 번에 어렵다면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으로 나눠 뒷짐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들도 자신의 변화된 체형을 경험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뒷짐 걷기는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굽은 허리를 펴기 위해 실천했던 수천 년의 지혜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장비도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실천 의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당장 영상이 끝나면 우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바로 뒷짐 걷기를 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 30분을 줄여 뒷짐 주고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시면 건강한 여러분이 있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한 달 후, 1년 후 여러분들이 뒷짐 걷기를 지속적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하신다면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